자, 이 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의 X좌표가 3일 때 Y좌표의 차를 구해라. 뭐 이래 나와. 그림이 없지만 뭐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도 그냥 최소한 간단하게 그려봐. 이 참수랑 직선이랑 기울기 양수니까 그러니까 실은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만 딱히 중요하진 않지. 그치? 지금은. 그치? 그냥 두 점에서 만나게만 잘 그리자고 이렇게 됐냐? 이때 이 두 점에 여기 만나는 교점을 한 군데는 A, 한 군데는 B라고 세팅한 상황. 그럼 이것에 대해서 A의 X좌표를 하나를 3 알려줬어. 됐냐? 일단 내가 쓰진 않을게. 왜냐면 저게 어느 쪽이 3인지는 모르잖아. 근데 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 노란 거랑 파란 거랑 연립합시다. 같다라고 놓던가 한쪽에서 한쪽을 빼던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통 빼는 건 나중에 많이 쓰긴 해. 바로 빼서 세우면 는빵으로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이놈의 두 근이 이제 만약에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 알파 베타가 이제 한 곳에 X좌표, 한 곳에 Y좌표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중에 하나를 3이라고 준 거야. 됐냐? 됐지? 지금은 뭐 어디가 알파 어디 아직 그건 모르니까 일단 여기 그냥 표현 자체는 하지 맙시다. 식에서 뭐가 나오겠지 지금은. 됐냐? 그럼 집어넣을 수 있네. 집어넣으면 K가 나오겠네. 몇이야? 1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이기 때문에 K 값은 5가 나오겠네. 됐네. 그럼 K 값이 5가 나왔으니 저 교점의 X좌표 구하는 방정식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제 좀 교점이 제대로 나오겠네. 마이너스 3 플러스 1. 아, 마이너스 1하고 3이네. 맞아? 아, 그러니까 이제서야 알 수 있네. 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해 여기가 B이며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이며 여기가 3인 게 나온 거네. Y좌표의 차를 구하라면 그럼 그냥 Y좌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B에 A, 3 넣자. 3을 넣어서 Y좌표 구하자. 3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가 아니라 여기나 여기에 넣어야지. 그치? 지금 K가 몇이었냐? 5야? K가 5잖아. 이왕이면 계산하기 쉽게 1차 식에 넣읍시다. 9 더하기 5니까 14.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네. 따라서 Y좌표의 차이는 12. 됐지? 이 참수랑 직선이랑 교점의 X좌표가 연립한 식의 해를 말하는 거잖아. 일단 둘이 연립합시다. 뭐야. 아이씨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연립하면 빼든가 이렇게 같다라고 넣든가 어쨌든 한쪽으로 잘 넘겨서 정리까지 해주시고. 이게 지금 저 노란 것과 파란 것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놔야 되겠네. 그러면 저 차이가 2라는 거는 이거 준 거잖아. 저 방정식 문제잖아.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하던 거. 두 근의 합, 근의 공식, 근과 개수와의 관계 공식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잘 작성해 주시고 얘네 셋을 연결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은 딱 요 놈이지. 이거 이용해서 한 줄로 연결해주면 되겠네. 연결고리잖아 이거. 4 1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저 분수도 이쁘게 딱 처리되네. 좋네. 그러면 1 넘어가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K값 5네. 뭐야 이거 방정식이 문제인 거 아니야? 자 질문. 수학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80%의 법칙 3단계 중에 3단계 뭐야? 1번 뭐 해야 돼? 한 문자로 식쓰기. 구해야 되는 거를 한 문자로 표현하기. 2번 y는 이나 fx는 함수 형태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기. 맞지? 잘 지켜서 합시다. 구해야 되는 것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그런데 문자가 두 개네. 따라서 문자를 하나로 죽일 수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고 하나로 죽일 재료를 점 P를 이 위에 점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 자체가 X, Y의 관계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 Y 자리에 저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서 되면은 한 문자로 이렇게 잘 고쳐주시면 되고 몇이냐? 마이너스 16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7이 되겠네. 됐냐? 그리고 이것을 함수꼴로 근데 이제 y를 또 쓰긴 조금 거시기 하니까 fx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 그리기 됐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뭔가 언급이 있는 게 점 P를 A부터 C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어려워 보이게 말해놨는데 그림으로 보면 점 P가 요 궤적에만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 아니야. 됐냐? 즉 범위를 준 거야. 그러나 우리는 식을 X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 노란색 라인에 대한 어디의 범위만 보면 돼? X쪽 범위만 보면 되지. 얘네들 X쪽 범위만 보면 되지. 결국 여기일 거 아니야. 맞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0 라인이지. C는 요거 인수분해해서 X절편 찾으면 되지. 이거 몇이야? 3하고 1 아니야? 0과 3 사이구나 하고 여기 범위만 세팅해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된다. 됐냐? 이 다음이 막힌 게 아니지? 자, 얘도 최대 최소 구하는 거 3단계 법칙 지킵시다.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네. 그럼 이제 자네들은 이 넓이를 어떻게든 한 문자로 세울 생각해야 되고 좌표 평면은 주로 좌표를 세팅해 주는 게 좋다 그랬지. 요 P라는 점에 X좌표를 내가 문자로 안 겹치게 뭐 A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 좌표는 A, 직선식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 끝났네. 이러면 가로의 길이가 A가 될 것이고 여기 세로의 길이가 Y좌표인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게 이제 도형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신경 써. 지금 같은 경우는 범위도 확실히 있긴 해. 내가 여기 X좌표를 A로 잡았잖아? 맞지? 근데 점 P는 1사분면 위에 점이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보면 요 점 P는 X좌표가 0하고 10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범위도 이렇게 확인이 확실하게 되면 써주시는 게 좋고요. 막 되게 막 여러 데가 막 이차함수 같은 경우 여기가 막 그지같이 막 되게 더럽게 잡힐 때가 있어. 그러면 굳이 잡지 않더라도 자 일단 결론을 내보자. 최대값이니까 넓이는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됐지? 따라서 이것을 이제 함수 형태처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냥 인수분해해서 그리면 되는데 최고차항 그러니까 꼭 최고차항 계수하면 자네들은 여기만 보더라. 끝까지 생각을 잘 해. 전개됐을 때를 생각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예요. X절편, A절편이지 지금은 0 집어넣으면 0이고 1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러면서 A가 5일 때 최대값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처럼 범위가 이쁘게 나오면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범위가 이런 데가 막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상황이면 그냥 A가 5인 경우를 그림에 갖다 놓고 그냥 확인 정도는 해봐. 말이 되는 그림인지.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풀릴 수가 있어니? 됐지? 근데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는 써주면 더 좋고. 됐지? 뭐 하는 거야? 넓이의 최대값 결과 계산하라네. 5 집어넣으시면 정답은 25. 자,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이게 옆에 범위가 어디 소속인지 잘 봐.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 얘는 범위 딱히 없는 상태로 최대값 마1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요 얘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 노란 건 그냥 당연히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여기 꼭대기 찾으면 되지. 자, 노란 거 축 몇이야? 마이너스 2 한번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axg 맞냐? 이거 보고 축 잘 찾으십시오. 반땡하면 플러스 2분의 a 그러면 이거의 완전 제곱식일 거라 축은 마이너스 2분의 a네. 됐지? 좀 계산이 더럽지만 뭐 어쩔 수지 뭐. 따라서 최대값은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야지. 자,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요거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그 다음 다시 졌다가 집어넣으면 몇이냐? a제곱이네. 빼기 3. 이것을 마이너스 1이라고 준 상태네. 됐지? 그러면 여기 약분되면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에 플러스 1 a제곱이니까 2분의 1 a제곱이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2가 되니까 a제곱은 4가 될 것이며 a는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크대. 따라서 a 값은 2. 그 다음 그 a 구한 거 뭐야 그냥 단순히 문제 두 개를 그냥 붙여놨네. a를 구했으니까 이제 다시 요 이차 함수를 완성을 잘 시켜놓고 이번엔 범위가 주어진 상태로 최소값 구해라. 됐지? 바로 가자. 축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1. 축이 마이너스 1이고 범위는 0과 3이면 0이 좀 더 가깝고 3이 마이너스 3이 더 머네. 자 이제 계산은 안함. 최소값이잖아. 여기 구하란 얘기는. 됐지? 다음. 네, 2번. 자,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 말하고 있고 거리 아까 그 404번 똑같은 문제네. 해보자. 얘랑 얘의 교점 언급하고 있으니 둘이 연립합시다. 야, 이번엔 뺄게. 뺍시다. 우측, 좌측 빼기 우측 합시다. 마이너스 3은 0. 즉 이놈의 두 근을 우리가 잡아야겠네.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6 할 때 그러니까 약간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 지금은 클라인? 됐지? 지금은 안 돼. 아까 이런 거를 문제 풀 때 항상 잘 구분해서 풀어. 이건가? 아까 여기서 차이가 2다 한 거 가지고 얘는 이렇게 썼지. 그래도 되는 이유는 대놓고 x좌표의 차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랑 뭐 기울기 이렇게 될 건데 이 좌표와 이 좌표의 떨어진 거리는 이 길이야. 그러나 지금은 확실하게 요 x좌표의 차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아니면 한 대상이 x축이면 별말 없어도 거리 자체가 자동적으로 뺄 셈이지. 그러나 얘는 지금 분명히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고 언급했고 지금 쟤네 둘이 한 놈은 이차 함수고 한 놈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 지금은 분명히 여기를 준 거야.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는 여기에 x좌표만 잡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됐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좌표 다 찾아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긴 해야 되겠지. 즉 a좌표는 x좌표가 알파고 y좌표는 아무데나 넣어. 근데 보통 지금은 직선이 더 나을 거야. 이래 놓고 정확하게 교점의 좌표를 써서 이걸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아? 그치? 그런데 지금도 기울기가 1인 i라 실은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가도 되지. 기울기가 1이란 얘기는 요 경사면이 45도라는 얘기라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잘 맞게 그려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여기 길이를 옮겨 쓸 수가 있지. 야, 중학교 도형 실력 좀 보자. 6이잖아. 몇이야? 오. 1대 루트 2니까, 그지? 3 루트 2.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다시 결국은 이렇게 옮겨 써도 상관은 없지. 저렇게 근거가 확실하면. 그치? 나머지는 그럼 앞에랑 똑같겠네. 두근의 합 1-a로 쓰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두근의 차이 나와 있으니까 또 아까 그 곱셈 공식 소환해서 연결. 됐지? 여기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도 나오는 식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x좌표 차이 빼기 결국 얘도 빼면 똑같잖아. 이것이 6이다 하면 어차피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야. 됐어? 자, 얘를 풀어줄 거는 아닙니다. 얘를 얘처럼도 바꿔볼 거니까
잘 들어라. 이게 지금 얘가 이 문제가 이제 그대로 잠시 후에 터프 쪽의 기술과 나중에 3차, 4차 함수 미적분 가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그 기술에 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보도록 해. 일단 이 문제 자체를 푸는데 집중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그림에 힌트가 어떻게 나와 있냐에 따라 풀이 방향성이 바뀌어, 당연히. 그러니까 그림을 항상 주의 깊게 잘 봐야 돼. 어떤 그림이 주어져 있는지. 자, 지금 그림을 잘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fx와 gx가 두 개 나와 있잖아. 교점이 잡혀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부터 잘 봐. 자, 교점에 x좌표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긴 없어. 맞아? 그럼 여기에 문제 나와 있는 힌트는 그냥 개별적인 힌트들을 주고 있지. 그냥 fx라는 노란 그래프가 1과 마이너스 1 지나가는 거, 그거 그냥 그림에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요 파란색 gx 그래프가 여기 5랑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간다. 그냥 개별적으로 힌트가 주어져 있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최고참 계수도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별개로 따로 잡아주는 게 맞겠네. fx가 당연히 그래프 개형상 최고참 계수가 1일 거고 fx 절편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문제는 일단 진행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파란색 gx. 파란색 gx 그래프는 최고참 계수가, 얘가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지나가고 5 지나가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문제 없지. 됐냐? 그래서 hx를 이렇게 둘을 빼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hx가 좀 이 문제는 좀 그냥 단순하게 진짜로 무식하게 식 구할 거 구하고 진짜로 빼라니까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빼가지고 풀라는 얘기야. 맞지? 됐냐? 이것도 야 빼는데 아니 이 마이너스라. 이것도 이왕이면 다 전개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렇게 공통 부분 있으면 좀 이쁘게 묶어가지고 잽싸게 정리해라. x 더하기 1 크게 한번 그냥 딱 묶어내면 이거랑 더하면 되잖아. 그럼 2x 마이너스 6이니까 인수분해는 형태 바로 찾을 수 있잖아. 맞아? 됐지? 그럼 뭐 그래서 hx 최소값 구하면 되지. 범위도 없고. 맞아?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있잖아.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자 저기 내가 색칠한 부분은 자 지워버. 자, 너 몰라 여기 몰라 뭘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를 3 줬어. 이래버리면 더 빨리 풀 수 있어. 되냐 안 돼? 되냐 안 되냐? 이러면 더 빨리 풀 수 있지. 이 세팅대로라면.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실은 이 그림 딱 보자마자 바로 식 저렇게 나와야 돼. 자, 중간 과정을 잘 봅시다. 아까 계산을 안 해서 그랬지. 아까 그 계산 hx 결과 보면 2가 앞에 빠져나갔었지. 최고참 계수 2였지. 자, 천천히 해볼게.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데? 지금 이 그림은 이번에는 이 노란색 fx 그래프랑 요 하얀색 gx 그래프랑 교점의 x좌표가 주어진 그림이야. 맞지? 그럼 배운 대로 해봐. 교점이라는 뜻은 둘을 연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크게 두 가지로 놓잖아. 뭐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갖다 놔도 되고 가관법하듯 빼기도 하잖아. 맞아? 맞냐? 얘 넘기면 이 식이고 어쨌든 같은 식이야. 맞아? 그럼 이놈의 두 근을 지금 마이너스 1이랑 3이라고 준 식이잖아. 맞아? 이거 몇 차 방정식이겠냐? 할 때는 이제 FG의 구성을 봐야 되지. 이게 이제 나중 뒤에 가면 3차 방정식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2차 방정식이겠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야. 그럼 2차 방정식 거꾸로 작성할 수 있지.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 2차식을 자네들은 이렇게 알 수 있잖아. 단지 최고참계수는 모르게. 맞아? 그럼 당연히 얘랑 얘가 똑같다는 소리잖아. 이게 이거다 라는 소리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F랑 G의 최고참계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A도 구할 수 있잖아. 그건 생각해서 빼야지. 얘가 최고참계수가 1인 거 그림 보고 알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둘이 빼면 2.
됐냐? 그래서 이것 빨리 저렇게 나온 거야. 이걸 나중에 뭐 차함수, 빼기함수, 기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됐어? 됐지? 그럼 바로 끝나지.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래서 이건 내가 안 풀어줄 거니까 님들이 하는데 얘가 지금 그렇게 잡혀 있어. 얘가 훨씬 더 쉬운 문제야. 됐어? 그리고 이 기술을 지금 이 기억 그대로 437번으로 가볼게. 지금이야 배운 직후에 바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제 나중에도 이 기술이 언제든지 기본기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거야. 437번 문제 한번 봐봐.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뜻은 알지? 아마 절대값이 같다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 한 놈의 최고차함계수가 2야. 그럼 상대방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상태.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이차함수기 때문에 최고차함계수의 부호야. 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굴곡은 똑같은 거야. 맞아? 굴곡이라고 그러지. 곡률 그러는데 그치? 그럼 그 다음 문장.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 부호가 다르겠네. 똑같은 부호인데 굴곡이 같으면 두 점에서 못 만나? 무수히 많이 만나거나 즉 겹치거나 아니면 한 점 아니면 안 만나게 뭐 이런 거밖에 안 돼. 지금은 확실히 이런 관계로 만나는 거겠지. 됐냐? 그래서 일단 두 근의 지금 절대값 부호가 서로 다른 건 알겠고 그 다음은 어떤 관계로 만나는지 이 다음 문장으로 알아야겠네. 직선의 기울기가 교점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나면 이런 거잖아. 맞아? 대충 막 스케치 하듯이 추측해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만나면 기울기 양수 되니까 뭐 아마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건 뭐 당연히 그냥 스케치 하듯이 추측을 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가에 의해서 나오지. 교점의 x좌표도 나오고 최고차함 계수까지 다 나와. 맞지?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생긴 애랑 똑같은 굴곡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랑 여기를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며 뭐 지금은 따로 추가 설명 더 안 해도 되지.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2다까지 다 나오는 거야. 지금은 됐지? 설명한 직후라서 지금은 잘 알아보죠. 그 다음 최고차함 계수는 F랑 G랑 다 각각 몇이야? F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얘가 2일 거야. 그러니까 빼서 저기 최고차함 계수가 마이너스 4가 됐겠지. 그럼 이제 정체까지 아는 거네. 이 자식이 얘네 뒤집히네. 그 다음 요게 gx네까지. 지금 그냥 문제와 저 가 힌트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주 잘 기술 쓴 거야. 됐지? 이제 나를 어떻게 써먹을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네. 이거도 잘 써야 돼. 일단 hx를 이렇게 둘이 빼서 연결을 시켜줬다라고 내가 만약에 뺀 함수 자체를 이렇게 새로 세팅을 해도 나 힌트를 이렇게 이대로는 써먹을 수가 없어. 안에 들어간 게 좀 다르잖아.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2잖아. 이 힌트를 쓰려면 뭔가 똑같은 게 뭐 F3 빼기 G3 뭐 F1 빼기 G1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뭐 H1 이러면서 쓸 수가 있는데 다르게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연결을 할 수가 없어. 즉, 나 힌트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F 따로, G 따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럼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fx를 단독적으로 그냥 공짜로 바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잘 봐야지. x절편 이런 거 없지?
그럼 뭐 풀버전, 최고참 계수는 아니까. 뭐 풀버전으로 미지수 놔? 이렇게? 그럼 문자 2개 생길 거 아니야. 그럼 G도 나와야 되잖아. 그럼 C, D 문자 4개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그렸지.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서 그렇지. 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2차방 교점 이런 거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랬잖아. 야, 이차함수 f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랑 2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너네 fx 찾아지지. 구체적으로 원리가 뭐지? 구체적으로 원리가 뭐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외우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그림의 뜻하는 게 y는 fx라는 노란색 직선하고 노란색 곡선하고 y는 0이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요거의 교점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fx 찾는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은 그림이잖아. 단지 직선의 기울기가 좀 이렇게 있을 뿐 당연히 얘식을 세우려면 얘랑 관계를 잘 맺어줘서 저렇게 세워야지. 됐냐? 저 파란 x축이 약간 이렇게 좀 일어섰을 뿐이다. 됐어? 그럼 직선식을 먼저 찾아야지. 쟤는 y는 0이라는 직선이었던 거고 얘는 기울기는 알려줬잖아. 그러면 미지수 1개 정도는 써야지. 써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됐냐? 얘랑 이용해서 f랑 g를 잡아야지. 이거랑 같은 원리잖아. 그러니까 내 x축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것도 결국 똑같은 거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자 혹시 바로 될까? 바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지. 일단 바로 써볼게. 바로 써볼게. 나중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돼. 따라와봐. 되냐? 중간 과정 조금 건너뛰고 바로 결과만 썼는데 되냐? 되냐? 천천히 해볼까? 뭐 한 거야? 얘랑 교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3과 2라고 아는 거니까 둘이 연립한 거야. 지금은 연립하는 방식을 이제 빼버린 거지.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인 거니까. 요거 2차식을 이제 그냥 는 0이 아닌 함수 자체로 세워버린 거고. 그 다음 최고참 계수는 당연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f가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2야. 얘는 1차식이라서 최고참 계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찾은 거다. 됐지? 요게 이제 이런 행위를 나중에 미적분해서 3차식이랑 4차식 가지고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별거 아닌 쉬운 2차 함수와 직선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많이 갖고 놀도록 하십시오. 됐지? 그럼 이제 아까 나 힌트 쓸 수 있지. 별개로 쓸 수 있잖아. 위에 F 쪽엔 마이너스 3 넣어서 식 쓰면 되고 G 아래쪽에는 2 집어넣어서 쓰면 되겠네. 미지수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K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잘 나오겠네. 됐냐? 이렇게 이쁘게 바꿔도 뭐 상관없지요. 됐지? 그래서 나 힌트 잘 써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시 노멀로 와서 노멀에 하나 더프 하나 이렇게 남았다. 431번 그림이랑 한번 쫙 봐봐. 자 보자. 그림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그림이랑 문제 잘 보시고 다행히도 난이도가 괜찮은 게 그냥 뭐 하나 알려줬을 뿐인데 지금은 이 문제에서 x좌표를 세팅을 해줬다 t라고. 그치? 어쨌든 이거 삼각형과 삼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자네들은 이제 저거 넓이식으로 써야지. 됐냐? 쓰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한 문자로 식 세우기인데 그 한 문자를 줬고요. 됐냐? 따라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은 좌표를 잡아줘야 되니까 뭐 일단 좌표 잡는 것까지 문제 없을 거라 봅니다. P좌표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 Q좌표 이거 잘 봐. X축 아니다. X축 위에 있는 점 아니야. T, 잘렸네. 어디야?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됐냐? 그 다음 A좌표랑 B좌표도 좀 잡아줘야 되겠지. A좌표는 뭐 잡는 게 아니라 나와 0,2네 Y절편. 그 다음 B좌표는 꼭지점이잖아. 꼭지점도 잘 나와 있네 4,2 됐어?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딴 게 아니라 너네들 중학교 도형 좀 알아보려고 확인 차원에서 푸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요 파란색 삼각형 넓이랑 빨간색 삼각형 넓이를 갖다가 더하라 그랬거든? 어떻게 계산할래? 따로따로 구하면 되나? 당연히 그래도 되지. 당연히 그래도 되지. 뭐, 해보자. 만약에 파란색이랑, AQP 넓이 써야 되면, 자, 써보자. 밑변 2분의 1 곱하기, 뭐야? 밑변 길이를 이제 PQ 길이로 써야 되지. 그럼 저 Y좌표 길이 빼야 되겠네. 맞아? 일단 그건 좀 빼줍시다. 자, T제곱 플러스 2랑, 자, 이거 전개해야지. 바로 가자. 마이너스 2T제곱에 마이너스 8 플러스 16T. 여기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0. 빼면 3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2. 일단 PQ 길이는 이렇게 딱 나오네요. 됐냐? 맞네. 그래서 밑변 곱하기 저게 밑변 처리하면 될 거고 높이는 몇이야? 높이 뭐야? T. 됐지? 요 길이가 높이잖아. 근데 그게 지금 그냥 여기 X좌표 간격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치? 됐냐? 3차식이잖아. 뭐지? 미분해야 되냐? 그럴 리가. 일단 써봐. 그 다음 것도 써봐. 자, BPQ도 좀 써봅시다. BPQ 저 빨간 거 일단 밑변은 동일하게 공유될 거야. 여기서 수상함을 느껴야 되고 높이 뭐야? 4-T. 여기가 4라인이잖아. 여기는 T고 요 간격이 높이니까 4에서 T를 빼야지. 그래서 둘을 더하기 때문에 이러면 2분의 1과 여기가 공통 부분이라 묶어내면 얘랑 얘가 안에서 T가 지워져서 2차식이 나와. 그치? 됐냐? 그치? 둘을 이대로 위에서 아래를 더해버리면 2분의 1이랑 3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2는 동일하게 묶어낼 수 있고 요 안쪽에서 이제 T 더하기 4-T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돼. 바로는 안 되냐? 야, 뭐야. 야,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왜? 실은 아까 AB 좌표 구할 때 둘 다 Y 좌표가 2지. 그럼 잘 봐라. 이거는 금방 더 빠르게 저렇게 굳이 안 하고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결국 사각형 넓이.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생긴 사각형이야? 지금 A와 B가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대각선끼리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런 사각형이잖아.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알지 않아? 마름모는 아니지만. 뭐라고? 근데 마름모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너네 마름모 넓이는 구할 줄 알지? 대각선 곱해서 나누기 2. 그게 원리가 뭔데? 그 원리가 이거잖아. 마름모 꽉 끼는 직사각형 하나 만들잖아. 이렇게. 맞아? 그치? 그러니까 마름모의 이쪽 대각선 길이는 이 길이랑 같고 요 가로 쪽 대각선 길이가 이 길이랑 같아서 직사각형을 넓이를 구한 거지. 그걸 반 나눈 거잖아. 그럼 마름모 아닌 이 도형도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구해진다. 맞아? 그래서 실은 얘는 그냥 그래서 내 중학 도형 테스트라 그랬지. 빠르게 식 쓰면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4잖아. 4. 그냥 이 길이 4잖아. 4 그냥 이래 버리면 바로 그냥 식이 나옵니다. 이거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고 지금도 그림에 나와 있어. t는 0과 4 사이라는 범위까지 확인 됐지? 자 이제 437 아니
마지막 문제가 443번이 남았거든. 좀 길 거거든. 길기 전에 잠깐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5분만 쉬었다 할게. 에너지 남아 돌면 443번 풀 거거든. 미리 한번 슬쩍 맛봐도 되고. 443번 마지막 남은 문제입니다. 자, 443번을 해보도록 하지. 자, 일단 이 문제는 다음 두 가지를 잘 숙지해야 된다. 아이씨, 여기서, 됐다. 이 문제 기억나나?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은근 짜증났던 문제지. 왜? 범위가 잘려 있는데 축이 미지수라서 굉장히 귀찮았던 문제임을 기억할 거야. 축이 A지. 근데 범위까지 있어가지고 얘가 축이 미정인 상태에 범위는 확정으로 잡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짓 해야 됐잖아. 이렇게 잘릴 때, 이렇게 잘릴 때, 이렇게 잘릴 때, 막 이렇게 나눠야 됐지, 그치? 요 사항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아까도 계속 했으니까, 최대 최소 구할 때 3단계 있죠, 기본 3단계. 한 문자로 고친다, y는 붙인다, 뭐 붙인다, 그거 있지? 이 두 가지 기술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래. 그 둘을 함께 사용할 거야. 즉, 이제 점점 배운 게 많아지기 때문에 자네들의 뭐 지금 머리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자네들의 기술도 되게 많아져서 문제도 배합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양이 4배로 늘면 그만큼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유형이 쫙 나뉘어가지고 뭐 첫 시간에 말했다시피 중학교 때처럼 한 달 만에 그냥 문제 다 유형별로 외워서 풀어야지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자, 해보죠. 최소값 나와 있고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부터 확인해야 돼. 자, 일단 1단계 짜증 요소, 축이 미지수야. 그러니까 또 아까처럼 그 행위를 해야 되겠네. 맞아? 심지어 2a이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되지. 자, 나눠보자. 최고참 계수는 양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잘 케이스를 나눠주라 그랬지. 축이 2a인 상태에서 일단 범위 2부터 4니까 나는 이제 여기부터 자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잘린 경우 하나씩 해나가 보자.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범위도 써줘야지. 2a가 4보다 큰 거야. 맞아? 즉 2a가 4보다 큰 경우고 앞에서 그 문제 풀 때 말했을 거야. 이 등호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a가 2보다 큰 거잖아. 맞아? 좀 이따가 이제 a가 2보다 작은 이런 범위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쪽에서의 등호, 이쪽에서의 등호 쌍방으로 체크를 하라 그랬어이. 됐지? 쌍방으로 체크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라 그랬어이.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다 일단 등호를 껴놓고 보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잘 잘라주고. 그 다음 알려준 건 최소값이 4다 줬으니까 이걸로 힌트도 잘 써봅시다. 최소값이지. 이러면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 문제없지. x가 4일 때 최소인 거 확인. 따라서 4를 잘 집어넣읍시다. 4 마이너스 16a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가 4다.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제 뭐 a는 몇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관계식만 하나가 나왔어. 이렇게. 그냥 이런 관계식만 하나 내 손에 쥐어졌지. 됐냐? 잠깐 너 왜 4야? 16이지. 제곱을 안 했네. 자, 이러면 플러스 12는 0. 오케이. 됐지? 어쩌라는 걸까? 그건 다음 문장을 마저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이 문제에서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갖다가 m이라고 한 거거든. 그치? 즉 이거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문자가 2개거든. 그럼 이거 어디다 쓰라는 거야? 저거 한 문자로 고칠 때 쓰라는 얘기겠네. 왜? 최대 최소 구하려면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니까. 따라서 이런 그대로 연결해서 얘를 이용해서 이거를 지금 한 문자로 고치는데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생긴 게 B를 죽일 수밖에 없지. A 죽이긴 너무 빡세지. 따라서 B로 잘 정리해서 쟤를 죽이는데 한 문자로 표현하는데 쓰도록 합시다.
16a 마이너스 12 요래 놓고 이것을 이제 여기에 집어넣어서 자, 즉 2a 플러스 b의 최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잘 집어넣어 줍시다. 야, 여기다가 2a만 더하면 되지. 바로 쓰자. b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8a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이것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네. 됐나? 범위는 여기 잘 잘라놨고 구하자. 그러니까 이럴수록 점점 계속 말하는 거야. 축 같은 건 그냥 잘 찾아야 돼. 축 몇이야? 마이너스 4 한 번만 묶어보자. 분수 나오겠네. 이런 뭐 짜증나도 어쩔 수 없지.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 됐냐? 이러면서 자꾸 눈으로 이 시험 실전이라 생각해. 어려운 문제면 시간도 촉박할 거고. 맞아? 빠르게 눈으로 절대 계산 틀리지 않게 검산 자꾸 해주면서 검산. 맞지? 그럼 축은 A는 몇이야? 이거 4분의 9. 오케이. 따라서 축 4분의 9 빠르게 팍 이렇게 해서 그림 딱 그려서 합시다. A가 4분의 9. 잘리는 범위는 이쪽에 2 이상이라 2면은 이쪽이네. 이렇게 남는 거지. 빨리 따. 이렇게지. 그치? 따라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네. 계산도 좀 짜증나지. 어쩔 수 없어. 4분의 9를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야지. 이상한 데 넣지 말고. 곱하기 16분의 81 플러스 18 곱하기 4분의 9 마이너스 12. 약분 해주면 4. 4분의 자 계산량 내 쓸게. 4분의 33 나올 겁니다. 됐지? 저 4분의 33이 무엇을 구하는 거야? 최종 저기서 최대값이라고 말한 대문자 m값 구한 거고 이제 1번 케이스 다 했어.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봐봐. 이런 것도 다 출제자가 일부러 의도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은근 많아.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했는데도 이미 여기서 문제가 좀 길지. 그럼 이제 애들이 아이씨 두 번째도 길 거고 세 번째도 졸라 길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의외로 싱겁게 끝날 수도 있어. 물론 그것도 다 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지 판단하지 말고 일단 할 일을 잘 해보자고. 자 이제 두 번째 가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잘린 경우지. 자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 결국은 여기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약간 이쪽인지 이런 거 안 나눠도 되지. 됐지? 그다음에 여기가 최소가 될 것이며 A의 범위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어차피 등호에 대해서는 쌍방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다 붙이면서 해버려도 괜찮아. 참고로 이쪽에서 등호인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 여기서 2가 붙었던 경우는 최종적으로 여기가 색칠이란 결론이 나온 거고 저기가 오픈돼 있으면 여긴 구멍일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긴 구한 거라 딱히 저기는 등호를 안 붙여도 상관없는 부분. 그지? 근데 반드시 붙여야만 뭐가 나오는 경우엔 걷다 놔야 되는 거야. 지금은 뭐 저기 뭐 때나 붙이나 상관없네. 여기도 잘 확인해 봅시다. 이 범위인 경우 가자. 이러면 최소값은 여기가 되지. 즉 x에 2a를 넣어야 돼. 넣어보자. 몇이야? 자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4. 자 그냥 b 나오는 거 보이냐? 의외로 다행히 안 복잡하게 나왔어. 됐냐? 그럼 결국 이 b가 4다라고 준 거네. 됐지? 계속 목표를 잊지만 우리의 목적은 2a 플러스 b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나왔으면 2a 플러스 b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b가 그냥 상수가 나와버린 거라 우리는 2a 더하기 4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거네. 당연히 이건 직선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지만 범위가 있잖아. 잘라줘야지. 즉 2a 플러스 4라는 직선인데 1하고 2가 잘린 거며 최대는 여기겠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등호는 이쪽에선 반드시 필요한 애야. 얘는 그러니까 여기 쪽 등호는 반드시 이쪽에 붙여놔야 되겠네. 됐지? 2일 때 최대값인 거지. 그치? 따라서
A가 2일 때, 뭐 그냥 바로 쓰자. A가 2일 때 최대값이니까 M값 몇이야? 8이 되겠네. 됐냐? 그러면서 계속 봐까지 결국 문제에서는 저 2A 플러스 B의 가장 큰 경우를 구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M 구한 것 중에도 맞짱 떠서 제일 큰 것만 찾아야 돼. 누가 이겨? 얘가 이기네. 자, 그럼 이건 힘들게 구했지만 폐기가 되는 거지. 굳이 지우진 않을게.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그래서 이제 시험 때 실시간에 이거 하나 구해놓고 시간에 촉박하면 제 기도하면서 이거길 바라 막 찍고 막 이런 이제 이런 건 이제 눈 감고 찍는 거랑은 그래도 좀 레벨이 다르지. 풀다가 이런 걸 이제 반찍이라 그래. 막 보기에 객관식인데 보기에 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자 일단 치고 다음 문제 뭐 이런 자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 상황에는 다양하게 있어. 운적인 요소지 그런 거는. 어쨌든 자 그다음 갑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린 경우 해줘야 되겠네. 이러면 2A가 2보다 작은 경우기 때문에 일단 등호도 다 확인을 해줍시다. 근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됐지.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네. A에 2A란다. 그럼 문자 오류 조심해. X에 2를 넣었을 때 최소야. 2 집어넣으면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B 플러스 3가 됐나? 됐지. 가사다라고 이 결과까지 잘 이러다 이제 문제 길어지잖아. 이러면 이제 자네들도 반사적으로 는 0 한다니까? 니네들이 많이 하는지 뭔가 애매하면 그냥 갑자기 0을 붙여. 지금은 4. 따라서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한 문자로 정리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B로 또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다시 이거의 최소값 구하니까 또 집어넣고 또 해야 되는 거야. 됐냐? 따라서 마지막 결론. 자, 자리가 이제 없네. 여기다 쓰자.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2A를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0A가 나오겠네. 이놈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고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아가 있어. 다행히 인수분해는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걸로 빨리 해볼까? 그냥 마이너스 A로 묶자. 4A 마이너스 10 확인? 맞네. 0과 2분의 5 중점 4분의 5 4분의 5일 때 최대 A에 4분의 5 집어넣으면 최종 M값 나오겠네. 4분의 5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니 4분의 25네. 됐냐? 자 마지막 배틀 누가 이김? 얘가 이기네. 아 진짜 얘가 답이네. 그러면 한 문제 풀었다. 그치? 3차 방정식 초반 부분은 전혀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딱 하고 끝내면 되겠네. 실은 3차 방정식 초반 부분은 여기가 잘 돼 있어야 돼. 그치? 나원이 정리 항등식이랑 그걸로 인수분해까지 하는 거. 특히 저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3차식이랑 4차식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던 거 있지? 그거 잘 기억해 줘야지. 왜냐면 결국 2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다 이 원리로 푸는 거지. 곱해서 0이라는 소리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를 이용해서 이 원리를 쓰려고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잖아. 당연히 얘가 3개이면 달라지는 거 있어? 3개 곱해서 0이야? 그럼 하나가 추가되겠지. 맞아? 그래서 결국 3차 이상의 방정식도 푸는 방식은 똑같아. 인수분해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좀 복잡해지냐 하면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서로 다른 실근이거나 둘 다 똑같거나 아니면 쌍방허근이거나 허근은 항상 세트로 생기는 거 알죠? 켤레복소수처럼. 그치?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 이러니까 자 중근 2차 방정식은 둘밖에 없어서 중근이면 둘이 같은 경우 하면서 한 가지밖에 없는데 3차부터는 다양하게 조금 생각을 더 해줘야 돼. 근이 감마까지 한 개 더 늘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 것도 중근인 거야. 그지? 셋이 다 같아도 중근, 그거 3중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근 조건이라는 거 붙어 있을 때 막 다 얘랑 같은 경우 아니면 얘랑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풀어줘야 되는 게 있어. 됐냐? 됐지? 됐지? 3차 방정식은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이 얼마나 쉬운 방정식이고 해자인지 알 수 있는 게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어. 저런 중근, 허근, 실근 판별하는 판별식도 이쁘게 잘 나와 있잖아. 3차 방정식도 판별식은 있는데 되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쓸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다 일일이 구해줘야 돼. 어쨌든 뭐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거 가기 전까지 초반 부분에는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딱 남은 시간 동안 하기에 딱 좋네. 가자. 지금 설명할 거 없나요? 인수분해 쪽에서 이미 다 했어. 즉 다음 3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자네들은 얘네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딱히 뭐 할 게 없어. 자네들이 조립제법 인수분해만 안 까먹었다면 x제곱 없으니까 0 잘 붙여줘라. 됐지? 몇으로 되냐? 야 밑에 보면 밑에 나와 있잖아. 2야? 마이너스 2인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2, 0. 이게 나눗셈이 조립제법은 나눗셈이지.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리고 이 나눗셈 결과도 풀 버전으로 필요하면 쓸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썼다는 얘기는 x 플러스 2로 나눈 거고 이때 몫이 얘네들은 계수 그대로 써야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맞아? 그리고 뒤에 나머지가 0인 거라 인수분해가 된 거지. 됐지? 즉 얘가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 0이라는 방정식이 완성돼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해주는 거고 그럼 당연히 2차 방정식이 그 안에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2차 방정식 개념들은 그대로 다시 다 똑같이 그대로 다 나올 거야. 알겠지? 지금은 정수해라 그랬네. 그럼 정수는 여기 마이너스 2겠죠. 이거는 딱 봐도 정수에는 안 나오지. 실근은 있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든. 그래서 만약에 저게 단순히 3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써 있었다면 진짜로 이거는 구함되고 근의 공식까지 다 써야 돼. 얘가 만약에 허근이 나와도 허근까지 다 구해야 돼. 실근을 구해라 라고 써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허근 나오는 것도 싹싹 긁어서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알파가 마이너스 2. 얘도 마찬가지. 그냥 저거 조립제법 인수분해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근, 가장 작은 근 찾으라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저 갑자기 막 그래프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내려갔는데. 근데 그건 실은 앞단원 쪽 내용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446번에 괄호 2번 초반 부분은 뭔가 추가되는 내용보다는 계속 앞단원, 복소수 쪽까지 해서 이런 지식들을 물어보게 될 거야. 이 괄호 2번을 좀 해보자. 다음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Z1, Z2라고 하자. Z1, Z1 바, Z2, Z2 바의 값을 구해라. 이거 복소수에 비슷한 거 있었지. 일단 인수분해 갑시다. 자, 기억하지? 개수의 합이 0이면 1로 100%지. 따라서 일단 인수분해를 끝내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당연히 허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오면은 3차 방정식 기술은 다 쓴 거고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 기술이 되지. 이놈의 두 허근이 이거일 거야. 당연히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실근 허근 구분하지 않아. 다 동일하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될 건데 저거 뭐 구하는 거냐고. 기억하고 있어? 응? Z1, Z1 봐.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3차 방정식 내용이 아니야, 이건. 2차 방정식이나 복소수 쪽 내용이야. 뭐 구하는 거야? 근의 공식 써가지고 진짜 두 개 구해서 진짜로 켤레 복소수 구하고 이래야 되냐? 그럼. 기억하지? 아까 은연중에 말했는데 항상 허근은 켤레 관계를 가지고 돼. 왜 그런지는 근의 공식을 봐. 아니, 이거를 왜 두 근이 항상 켤레 복소수 관계예요? 그거 너무 네가 직접 근의 공식 가만히 잘 쳐다보고 있어 봐라. 허근 나올 때 어디밖에 없어? 저 루트 안쪽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두 허그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겠네. 근데 우리가 저렇게 허수분 쪽 부호가 다른 걸 켤레복소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세트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줬는데 이게 결국 Z2가 Z1의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야. 이렇게 되는 거고 Z1은 Z2 입장에선 켤레복소수 관계야. 이지?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야. 그러니까 뭐 하나만 딱 타겟 잡아서 야 뚜껑 다 날리자. Z1 반은 결국은 Z2를 말하는 거고 반대로 Z2 반은 Z1을 말하는 거지. 그냥 페이크 아니야. 결국 이건 그냥 이거 구하라는 소리. 정답은 6. 뭐 이런 거는 다 앞단원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당장 초반 부분에 내가 딱히 3차 방정식 개념 설명 뭐 딴 게 한 게 없어. 할 게 없어. 너네들이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448번까지. 뭐 그렇게 많이도 못 나가네. 448번까지 그냥 맛보기로 여기까지랑 뭐 보기 문제 정도만 해봐. 실은 앞에 할 게 많지, 그지? 베이직, 노멀, 뭐 이런 거.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3차 방정식 약간 살짝 맛보는 정도까지만 하자.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도 있었지. 2차 방정식에도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 포함한 상태로 이렇게 문자 하나 포함한 상태로 인수분해하는 거 많이 했지? 마이너스 3a랑 플러스 a 뭐 이런 거, 그지? 이거는 3차 방정식, 즉 조립제법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생각해 줘야 돼. 됐냐?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전개해서 쓴다.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고. 됐어? 이거는 본인 취향껏 하시고. 나는 전개해서 쓰는 편이야. 4a 마이너스 5, 5a.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 대신 이렇게 문자로 조립제법 하는 경우엔 그렇게 지저분하게 주진 않아. 5a잖아. 일단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은 후보가 될 거고 5랑 마이너스 5나 아니면 a나 마이너스 a 아니면 자기 자신 이렇게 될 텐데 뭘 것 같아? 그러니까 a, 1.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이제 많이 조립제법은 결국 그냥 경험이다. 많이 해보다 보면 항상 이게 조립제법이 될 때는 뭔가 좀 요 두 번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쭉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뭔가 같아. 그치? 그런 걸 이제 잘 감을 키워 나가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5a 하고 되죠. 됐냐? 그럼 저 조립제법의 결과는 x-a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이다라는 3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이러면 근을 한번 쭉 나열해보면 a 아니면 5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이 힌트는 어떻게 써먹으라는 걸까? a가 몇이야? 지금 저건 뭐야? 0 되는 값을 하나는 a고 하나는 a 더하기 3이라 준 거잖아. a는 여기 유관상 있어. a 더하기 3이 누구냐를 봐야 되네. 하나씩 해보면 되잖아. 얘가 a 더하기 3일 수도 있잖아. 지금 보면 문제 읽어봐. 실수 a 값에 합을 구하는 거야. a 값이 여러 개 있나 봐. 다 구하란 얘기네. 얘가 a 더하기 3이면 a는 몇이야? 2일 거고 만약 얘가 a 더하기 3이다 그러면 a는 몇이야? 마이너스 4일 거면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어. 얘가 a일 수도 있지. 즉 a가 5야. 그럼 5 중근 갖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저기 a가 5면 저게 8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마이너스 1이 얘도 a일 수도 있어. 중근 그지? 근데 이러면 저 a 더하기 3 즉 2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건 다 삭제고 남은 건 이렇게. 됐지? 그냥 어디서부터라는 건 의미가 없네. 이렇게네. 됐지? 좋아. 이제 뭐 밥 먹고 오는 사람?